전투기 엔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 세계 군사기술의 서열은 이미 절반 이상 결정된다. 스텔스 형상, 레이더, 미사일은 시간이 지나면 따라잡을 수 있지만 엔진만큼은 다르다. 고온을 견디지 못하면 추력이 무너지고 추력이 무너지면 전투기는 종이 비행기에 불과해진다. 그래서 전투기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의 산업 수준과 과학기술 그리고 군사주권의 최종 시험대라고 불린다. 지금까지 이 영역은 철저히 소수 강대국의 전유물이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고온 소재 기술과 연소제어 노하우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설령 공개된 것처럼 보여도 핵심은 항상 감춰져 있었다. 엔진 하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도면이 아니라 경험이기 때문이다. 수천 번의 실패와 파괴 시험, 그리고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적 인내심이 없으면 이 문턱을 넘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이 금단의 영역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조립이나 라이선스 생산이 아니라 전투기 엔진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고온 핵심 소재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다는 사실은 세계 방산업계에 분명한 신호를 던진다. 1680도의 극한 온도를 견디는 첨단 소재 개발 성공은 숫자 하나로 설명될 수 없는 무게를 가진다. 이 온도는 단순한 내열 시험 기록이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 엔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선에 가깝기 때문이다. 엔진 내부에서 발생하는 온도는 외부 환경과 차원이 다르다. 연소실과 터빈 블레이드는 수천 도의 열과 엄청난 압력, 그리고 초고속 회전에 동시에 노출된다. 이 조건을 견디지 못하면 블레이드는 녹아내리고 미세한 균열 하나가 곧바로 엔진 붕괴로 이어진다. 그래서 전투기 엔진 기술은 금속공학과 재료과학, 연력학, 유체역학이 동시에 극한으로 밀어붙여진 결과물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이 영역의 문턱에 서 있었다. 항공산업이 없었던 국가는 아니었지만 엔진만큼은 늘 외부에 의존해왔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핵심 기술 이전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돈을 지불해도, 아무리 동맹관계를 강조해도 엔진의 심장부는 결코 넘겨주지 않았다. 이 구조 속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은 두 가지였다. 영원한 사용자로 남거나 늦더라도 스스로의 길을 가는 것. 이제 그 선택의 결과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680도 내열 소재 개발은 단순한 연구 성과가 아니다. 이는 전투기 엔진 국산화의 퍼즐 중 가장 어려운 조각 중 하나가 맞춰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소재가 확보되어야만 추력을 끌어올리고 연료 효율을 개선하며 장시간 운용이 가능한 엔진 설계가 가능해진다. 이 지점에서 세계는 다시 한번 전투기 엔진을 기준으로 국가들을 분류하기 시작한다. 만들 수 있는 나라와 만들 수 없는 나라, 그리고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번번이 좌절한 나라들, 특히 아시아에서 이 구분은 더욱 선명하다.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정적인 고성능 엔진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이번 성과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지 기술적 수치 때문이 아니다. 이는 방향성의 문제다. 엔진이라는 가장 험난한 산을 넘겠다는 선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검증 가능한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는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 전략의 신호이며 앞으로 이어질 후속 단계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지금 이 순간 전투기 개발 경쟁은 기체 외형이나 무장 수량의 문제가 아니다. 누가 더 뜨거운 불을 제어할 수 있는가, 누가 더 오래 그 불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싸움이다. 그리고 바로 이 싸움에서 한국은 이제 관전자가 아니라 참가자의 위치로 이동하고 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세계는 이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0.16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전투기 엔진 분야에서 이 온도는 기술 단계가 갈리는 경계선에 가깝다. 이 지점을 넘어서면 재료는 더 이상 일반 금속의 성질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정 구조와 표면 안정성, 산화 저항까지 모두 새롭게 설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1680도를 견딘다는 것은 단순히 녹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온도에서도 형상을 유지하고 강도를 보존하며 장시간 반복 운용을 버틸 수 있다는 뜻이다. 전투기 엔진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에 놓이는 부품은 터빈 블레이드다. 연소실을 통과한 고온 고압의 가스가 직접 충돌하며 동시에 초고속 회전으로 인한 원심력까지 더해진다. 이 조건에서 블레이드 소재가 조금이라도 약하면 변형은 순식간에 치명적인 파손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세계 최상위 엔진 제작국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블레이드 소재 하나에 집착해왔다. 한국이 이번에 확보한 1680도급 내열 소재는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단순한 시험편이 아니라 실제 항공용 엔진 환경을 전제로 한 소재라는 점이 핵심이다. 고온에서 발생하는 산화와 크리프 현상을 동시에 억제하지 못하면 실전 엔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번 성과는 연구실 기록을 넘어 실용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소재가 차세대 엔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전투기 엔진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연소 온도를 높이는 것이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추력과 효율은 동시에 개선된다. 하지만 이 공식은 항상 하나의 전제를 동반한다. 그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재료가 존재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한국이 이 조건을 하나씩 충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설계 자유도를 크게 넓혀준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일 기술의 성공이 아니라 기술 체인의 형성이다. 내열 소재가 확보되면 그 다음 단계는 코팅 기술, 냉각 구조 설계, 정밀 가공 능력으로 이어진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전체 엔진은 완성되지 않는다. 이번 1680도 내열 소재는 이 체인 중 가장 어려운 고리를 건드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계적으로 전투기 엔진 개발이 좌절되는 가장 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연소 제어와 설계 개념은 확보했지만 이를 실제로 버텨줄 소재를 끝내 확보하지 못해 프로젝트가 멈추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겉으로는 엔진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수명시험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실전 배치에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의 이번 성과는 그런 실패의 함정을 피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을 하나 넘은 셈이다.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더 이상 출발선에 서 있는 국가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졌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 소재를 실제 엔진 구조 안에서 어떻게 통합하고 반복 시험을 통해 신뢰성을 축적하느냐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수십 년을 내다보는 마라톤에 가깝다. 1680도 내열 소재는 결승선이 아니라 다음 구간으로 진입하기 위한 통과 지점이다. 하지만 이 지점을 넘지 못해 탈락한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면 이번 진전이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국은 지금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간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이제 이 기술적 진전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질문은 결국 하나로 수렴한다. 이 1680도 내열 소재는 어떤 엔진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가라는 문제다.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KF-21 전투기다. 지금까지 KF-21은 한국 항공산업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뚜렷한 한계를 가진 플랫폼이기도 했다. 기체는 한국이 만들었지만 심장인 엔진은 외부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투기 개발에서 엔진 의존은 단순한 공급 문제를 넘어선다. 업그레이드, 주기, 성능 개량, 수출 조건까지 모든 것이 엔진 제작국의 승인에 묶인다. 출력 조정 하나, 연소 방식 개선 하나에도 제약이 따른다. KF-21이 진정한 의미의 자주 전투기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체 엔진으로 가는 길을 피할 수 없다. 이번 첨단 내열 소재 개발은 바로 그 길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중요한 점은 한국이 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고 있다는 사실이다. 처음부터 완전한 차세대 엔진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기존 운용 경험을 축적하면서 동시에 핵심 기술을 하나씩 내재화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장벽이 바로 고온을 견디는 소재였다. 이 장벽을 넘기 전에는 어떤 설계도 종이 위에 머물 수밖에 없다. 1680도급 내열 소재가 확보되면서 KF-21 이후를 겨냥한 엔진 설계의 선택지는 급격히 넓어진다. 더 높은 추력, 더 나은 연료 효율, 그리고 장시간 운용을 고려한 내구성 설계가 동시에 가능해진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전투기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형 전투기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는 의미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기술이 단기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엔진 개발은 단일 기종을 위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한번 축적된 기술은 이후 여러 플랫폼으로 파생된다. 전투기뿐만 아니라 무인 전투기, 고속 정찰기, 차세대 항공 플랫폼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 KF-21은 그 시험장이자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직면한 현실도 냉정하게 봐야 한다. 아직 완전한 국산 제트 엔진이 실전 배치된 것은 아니다. 수많은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그리고 실패 가능성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 명확하다는 점이다. 더 이상 외부 기술에만 의존해 성능을 조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돌파하려는 단계로 이동했다는 사실이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KF-21이 갖는 의미도 이 지점에서 달라진다. 엔진 자립 가능성이 가시화되면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독자적 생태계를 가진 플랫폼으로 평가받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과 직결된다. 구매국 입장에서도 엔진 기술의 자율성은 안정적인 운용과 개량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지금 KF-21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현재 성능의 문제가 아니다. 이 전투기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성장을 누가 통제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1680도 내열 소재는 그 질문에 대한 한국의 대답이기 시작했다. 아직 완성된 답은 아니지만 최소한 침묵이나 회피는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은 이제 KF-21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려는 단계에 들어섰다. 전투기 엔진 개발이 왜 이렇게 많은 국가를 좌절시키는지 이해하려면 실패의 구조를 봐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언제나 비슷하다. 추력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수명이 짧다. 신뢰성이 부족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의 공통된 원인이 존재한다. 바로 고온 환경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 체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중국의 사례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오랫동안 고성능 전투기 엔진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설계와 시제 단계에서는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운용 단계로 넘어가면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고온에서의 내구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장 큰 난관으로 작용했다.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엔진 개발은 여러 기술이 동시에 성숙해야만 성립한다. 고온 내열 소재, 정밀 주조 기술, 표면 코팅, 내부 냉각 구조, 그리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험 인프라까지 모두 맞물려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뒤처지면 전체 시스템은 무너진다. 중국은 이 중 일부는 확보했지만 끝내 모든 고리를 동시에 완성하지 못했다. 특히 내열 소재에서의 격차는 치명적이었다. 고온을 견디는 것처럼 보이는 소재라도 반복 운용과 장시간 시험에서 미세한 열 변형과 산화 문제가 드러났다.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수많은 실험과 실패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경험의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다. 이러한 실패는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전략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전투기 성능이 엔진에서 막히면 기체 설계와 무장 통합, 작전 개념까지 모두 제약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숫자는 늘릴 수 있어도 질적 경쟁에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는 냉정하게 평가를 내린다. 엔진을 장악하지 못한 전투기는 진정한 의미의 주력기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의 이번 1680도 내열 소재 개발이 중국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은 뒤늦게 출발했지만 가장 어려운 핵심 구간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기술 성취를 넘어 전투기 엔진 개발의 질서가 오랜 시간 실패를 반복한 쪽에서는 보여준다. 이 변화가 더욱 위협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중요한 점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단기간의 성과를 과장하지 않고 시험과 검증을 중시하며 단계별로 기술을 쌓아올리는 방식이다. 이는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다. 엔진 개발에서 성급함은 곧 실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 사례가 증명해왔다. 이제 전투기 엔진을 둘러싼 경쟁은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다. 누가 먼저 끝에 도달하느냐보다 누가 중도에 탈락하지 않느냐의 싸움에 가깝다. 중국이 수차례의 도전 끝에 벽에 부딪힌 지점에서 한국은 이제 막 그 벽을 넘기 시작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엔진 개발의 세계에서는 실패의 기록만큼이나 통과 지점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이 변화가 가져올 파장은 단순히 기술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투기 엔진 기술은 곧바로 전략 환경의 재편으로 이어진다. 어느 국가가 어떤 수준의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곧 공군의 작전 반경과 지속 능력,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속도를 결정한다. 다시 말해, 엔진 기술의 진전은 곧 국가 안보의 무게중심을 움직이는 요소다. 아시아 지역에서 이 의미는 더욱 크다. 지리적으로 좁은 공간에 강대국들이 밀집해 있고 공중 우세 확보가 분쟁 억제의 핵심 수단으로 작용하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이 구조 속에서 한국이 고온 내열 소재라는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라 전략적 변수의 등장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전투기 운용 개념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더 높은 온도를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엔진은 더 강한 추력과 더 긴 작전 시간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짧은 시간 안에 더 먼 거리로 투입되고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군 전력의 질적 향상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실제 작전 능력으로 전환되는 지점이다. 동시에 이 기술은 수출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전투기를 구매하는 국가들은 이제 단순한 기체 성능보다 장기 운영과 개량 가능성을 더욱 중시한다. 엔진 기술이 외부 통제에서 벗어나 있을수록 해당 플랫폼은 더 큰 자율성을 가진다. 한국이 향후 독자 엔진 개발을 현실화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판매를 넘어 기술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군사 균형의 측면에서도 변화는 분명하다. 특정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던 엔진 기술의 장벽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지금까지는 기체를 설계할 수 있어도 달라진다. 엔진에서 막혀 도약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한국의 이번 성과는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반응은 자연스럽게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기술적 도약을 환영하는 시선도 있지만 동시에 경계와 압박이 뒤따를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투기 엔진은 군사기술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미 한국은 이 경쟁의 바깥에 있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1680도 내열 소재는 당장 전장을 바꾸는 무기는 아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기술은 한국 공군 전력의 확장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된다. 오늘의 연구 성과는 내일의 작전 개념으로 이어지고 그 작전 개념은 다시 지역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이 연결고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언제나 조용히 진행되지만 그 결과는 결코 조용하지 않다. 기술의 축적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고 그때 비로소 세계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인식한다.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위치는 바로 그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흐름을 얼마나 꾸준히, 얼마나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느냐다. 이제 시선을 미래로 돌려야 한다. 1680도 내열 소재 개발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흐름의 시작이다. 전투기 엔진 기술은 단절된 성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한 단계의 성취는 곧바로 다음 단계의 요구를 불러오고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기술은 비로소 체계로 자리 잡는다. 한국이 지금 서 있는 지점은 완성이 아니라 가속의 구간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분명하다. 확보한 소재를 실제 엔진 구조에 통합하고 반복 시험을 통해 신뢰성을 축적하는 일이다. 이 과정은 빠르게 끝나지 않는다. 수천 시간의 지상시험과 수많은 조건 변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실패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바로 이 지루하고 긴 과정이 엔진 개발의 본질이다. 이 단계를 견디지 못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중도에 사라져왔다. 중요한 변화는 한국이 이제 이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기술 이전의 범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기술 로드맵을 그릴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연구 성과를 넘어 항공산업 전반의 주도권 문제로 이어진다. 차세대 전투기와 무인 항공 플랫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6세대 전투기 개념까지 연결되는 이 흐름에서 엔진은 언제나 중심에 놓인다. 센서와 인공지능, 네트워크 전투 개념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를 하늘로 밀어 올리는 힘이 없다면 모든 것은 구상에 머문다. 1680도 내열 소재는 바로 그 힘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토대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다른 기준으로 보기 시작할 것이다. 더 이상 단순한 조립국이나 추격자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기술 영역에 도전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국가로 인식하게 된다. 이 인식의 변화는 시간과 함께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엔진 개발의 세계에서는 말보다 결과가, 선언보다 시험 데이터가 더 큰 힘을 갖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이 남아있다. 기술적 난관, 예산 부담, 그리고 국제 환경의 변수까지 모두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향이다. 한국은 이제 전투기 엔진이라는 가장 험난한 길에서 되돌아갈 이유가 없는 위치에 서 있다. 이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1680도라는 숫자는 언젠가 더 높은 기록으로 대체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수치가 갖는 의미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는 한국 항공기술이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하고 그 한계를 넘어설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전투기 엔진의 세계에서 이 신호는 언제나 늦게 왔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지금 그 신호는 분명히 울리고